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택배 박스를 뜯는 그런 두근두근한 심정으로 뉴스를 시작합니다. 뉴스 언박싱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 얘기 좀 정리를 해보죠. 이게 지금 원래 시작이 데일리 NK라는 우리 매체 쪽에서 시작이 된 거죠. 민동기 기자 먼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데일리 NK라는 북한 전문 매체가 있는데요. 예. 지난 20일 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평안북도 모양산 지군의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네. 인근 향산 특각에 머물면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게 이제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따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데일리 NK가 보도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미국 CNN이 이제 어제 보도를 하면서 제목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수술 뒤 위중한 상태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네. 그 방금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위독하다는 첩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다리를 건넌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좀 CNN 보도 자체가 상당히 좀 부실한 그런 보도였는데 이 보도 때문에 언론도 흔들거리고 뭐 세계도 흔들거리고 난리였습니다. 어제 뭐 주가도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뭐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네. 앞서 말씀을 주신 대로 뭐 건강에 안 좋을 수는 있죠. 건강에 안 좋을 수는 있고 뭐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수술이 뭐 신체 어느 다른 부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은 통치 능력을 상실했냐 그리고 유지하고 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통치 능력을 상실했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네. 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뭐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뭐 금융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어제 재미있는 상황 중에 하나는 이른바 이제 증권가 정보지에 또 이제 뭔가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난리가 났고 그것을 뭐 국내 정치인들도 주시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내용의 이런 정보들이 또 도는 건데 사실 이 원래 버전은 2014년에 이제 돌았던 버전이고 이걸 시점만 또 현재로 바꿔서 이제 쓴 거니까 의문인 거죠. 아마 이걸 이제 뿌린 사람은 뭔가 이 금융시장에 변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정보를 좀 이용해서 이득을 노리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서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증권가 정보지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다고 어제. 그러니까 2014년도에 돌았던 게 어제 또 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만 바꿔서 요즘에 일어나는 일처럼 바꿔서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통합진보당은 없죠. 근데 이 뭐 증권가의 이른바 뭐 지라시라고 불리는 거기서 뭐 정보가 돌고 뭐 이런 것까지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는 사실은 CNN이라는 매체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CNN 대부분 좀 신뢰하는 매체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대단히 신뢰하는 그러한 이제 뉴스인데 CNN인데 네. 사실 CNN이 이번에 보도한 걸 보면은 모든 사실 뭐 신문과 방송의 나쁜 행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뭐 핵심 줄기가 없고 일단 그게 뭐 어떤 정부의 어떤 관리가 그렇게 그런 정보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이고 그걸 가지고 제목을 붙인 거잖아요. 이제 위중한 상태라는 제목을. 근데 그 제목하고 내용이 뭐 그렇게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게 CNN이 사실 이런 일을 한 게 처음도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2015년인가요? 김경희 당시 노동당 비서가 독살됐다. 내부 권력 투쟁 끝에.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독살이 된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최근에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지하철역에 가면 우리가 매일 지하철에 타는 데 가면 방독면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시를 비상용. 대비해서. 예. 그렇죠. 그 방독면을 이렇게 CNN 기자가 와서 보여주면서 봐라 지금 지하철역에 방독면을 비치해 놓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곧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를 해서 또 여러 빈축을 한 적이 있죠. 사실 CNN이 이렇게 한 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 걸프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쟁의 한복판에 전쟁터 한복판에 가서 굉장히 스펙타클한 폭탄 터지고 이제 공습 일어나고 이런 거를 생중계하면서 이제 큰 그런 언론사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전쟁터를 이렇게 생중계하는 게 맞냐?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신뢰할 만한 언론인가? 이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 미국 언론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 게요. 사실 또 CNN하고 폭스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 폭스가 있죠. 네, 폭스뉴스랑 비교를 하면 또 CNN의 품위가 좀 있어요. 그래도 비교적. 그래서 뭔가 CNN은 대외적으로 전쟁이 났다든지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뭐 외국에 누가 죽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황색 언론처럼 행위를 하는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뭐 믿을 만한 점도 있고 다채로운 모습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모습이요? 그러니까 외신이라고 무조건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요. 기사 자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기사의 특징이 있죠. 기자들끼리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북한 뉴스는 반론권이 필요 없는 뉴스다. 그러니까 막 쓰는 버릇이 있잖아요, 좀. 오보를 내더라도 책임을 안 지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정정 보도를 청구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충 쓰는 거죠. 그래서 뭐 현송월, 최영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우리 언론들 보도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침에 보도를 한 거 보니까요. 네. 뭐 CNN 그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부인했다. 네. 백악관은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은데. 유보적이죠. 예. 근데 역시 튀는 건 조선일보였습니다. 제가 제목만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북의 심장이 이상하다. 제목이 되게 자극적입니다. 네. 일단. 북 김정일 쓰러지자 3년 대혼란. 김정은 공백된 김여정이 나설 듯. 제가 가장 황당하다고 본 기사가요. 김정은 자녀 3명 추정. 둘째가 딸인 것만 알려져.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 기사를 보면 김정은에게 배다른 자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렇게 기사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뒤에 가보면 이 또한 확인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자녀가 3명인 것도 추정이고 나이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그죠? 정보당국도 명확하게 나이를 특정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주민등록상으로는 1983년이고 실제 태어난 건 1982년인데. 왜 그런 것까지 또. 왜냐하면은. TMI 아니에요? TMI. 네,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가 1982년이냐 84년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 아닙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 저와 동갑내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생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아무튼 이 조선일보가 썼다는 기사만 보면 사실 이 기사가 뭐 기사만 보면은 벌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살아있지 않는 상태나 다름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것과 비슷한 상태인 거고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혼란은 어떤 상태로 북한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제목 짓는 거는 좀 그래도 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의 심장이 이상하다.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의 심장인 김정은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심장의 심장과 상당히 뭐 시적인 재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론지라고 하는 데서 이런 제목 잘 안 뽑지 않습니까? 배다른 자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이거는 타블로이드 외국에서 타블로이드판 신문들이 제목 뽑는 거죠. 근데 이런 보도가 이제 좀 쓸만한 게 이렇게 보도하고 나서 이제 아닌 게 밝혀지면 아 기존에 있던 그 설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렇게 한 발 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CNN도 후속 보도를 해놓은 걸 보면은 그런 논란이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뭐 이렇게 한 발 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이 있는데 아니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뭐 상당히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북한 관련 뉴스와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 관련된 뉴스는 반론권이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최근은 전두환 씨가 많이 등장을 해갖고 반론권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반론권이 있어야죠. 네, 북한 뉴스는 조금 유심히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번 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정치권 얘기 좀 해보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이름을 있어요. 자꾸 바꾸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자, 미래통합당 비대위 할지 말지 이게 어디까지 지금 가 있는 겁니까? 설문조사를 한다고요? 그 의원총회에서 네. 비대위로 가는 건지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20대 국회의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새로 당선된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142명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 지도부의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시를 했고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어떤 질문 내용이 뭐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냐 조기 전당대회냐 이렇게 묻는 질문도 있고 네. 비대위를 꾸린다면 기간은 얼마나 이제 돼야 된다고 보냐
이런 질문도 있고 뭐 비대위원장은 누가 줬냐 이런 것들 다 물어봤다는 건데요. 오늘 오전 10시 정도에 이제 최고위에 이 결과가 이제 보고가 될 거고 다수 의견으로 앞으로 이제 좀 방향을 잡을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비대위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은 누가 하는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남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의원들의 어떤 의견 분포를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기정사실화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원들이 좋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안 하겠소 하면은 굉장히 대안이 없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대위로 가는 거냐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거냐의 사이에서 뭐 비대위로 가는 걸로 방향을 정하지 않을지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예.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사 인터뷰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서 아마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정확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면은 그렇죠. 뭐 나는 관심 없다. 내 이름 오르내리는 게 불쾌하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난번에도 사실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총괄 선대위원장은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제가 뭐 방송에서는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할 수도 있다고 한 바로 직후에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네,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이 안 한다고 하는 게 그냥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고 끝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이것도 뭐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수습 과정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그 한국일보가 뭐라 그러죠? 단톡방 사건이라고 그러나요? 기자들이 모여서 음란물 같은 거 공유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네. 거기에 연루된 기자를 중징계를 했다고요? 어느 정도 징계가 중징계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게 네. 기소유예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기자에 대해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적으로는 기소유예가 됐고 네. 내부적으로 네. 정직 3개월. 그러니까 이게 12명을 이제 경찰이 네. 이제 그 검찰로 넘겼는데 기소 의견으로 네. 검찰이 11명은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요. 네. 한 명에 대해서만 이제 그 촬영 위반 혐의로 이제 넘겼거든요. 네. 약식 기소를 했는데 어찌됐든 한국일보는 정직 3개월을 내렸고 다음 주 초에 징계가 확정이 될 예정인데 지금 한국일보 말고 조선일보 기자도 지금 이 단톡방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그 미디어오늘이 이 조선일보 쪽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네.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검토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른 언론사들도 이 연루된 기자들이 있거든요. 네. 뭐 기자 PD 몇 명 있는데 12명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입장 같은 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뭐 사과를 하거나 이런 언론은 아직 없죠. 없습니다.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징계 결정이 최종 확정이 되면은요. 네.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과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거라고 일단 밝혔는데 네. 한국일보 정도만 지금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네. 나머지 언론사들은 거의 지금 무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쉬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쉬쉬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흔히 말하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엄청난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자 단톡방 이 성희롱 사건은 거의 지금 보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동종업계 봐주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N번방 사건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이제 크지만은 네. 그 기자들 단톡방 사건은 기사가 많이 안 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서 저도 이렇게 징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